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챗 GPT 이 용어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말부터 아주 떠들썩했죠. 여기다가 뭘 물어보면 척척 답도 해주고 시를 써라 그러면 시도 써주고 요즘은 대학생들 리포트도 대신 써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화형 생성형 AI 시대 과연 어떻게 활용될까요? 인간을 위협하지는 않을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는 뭐가 될까요? 이런 궁금증들을 풀기 위해서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의 오혜연 원장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챗 GPT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 모델 이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구글 같은 데에서도 이제 유사한 바드라는 모델이 나와 있고, 메타에서 라마라는 게 나오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만들고, 대화형으로도 곧 출시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챗 GPT라는 이름에서 챗은 채팅할 때의 챗이고, 네. GPT가 뭐의 약자예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건데, Generative라는 건 이제 생성, 그래서 답변을 만들어낸다,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Pre-trained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학습을 미리 했다, Pre, 그 다음에 Training, 그래서 학습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많이 해뒀다라는 것이고, 트랜스포머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건데 모델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메타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도 대략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내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가기 전에 사실은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언어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는지 그거를 모델링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런 언어 모델이 작년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 하긴 했지만 작년에 오픈 AI에서 이 챗 GPT로 인해서 대화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으로 확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대중에게 굉장히 갑자기 다가온 거고요. 다른 회사들도 대화를 잘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출시를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그 몇 년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 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졌잖아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그 알파고와 같은 형식의 그런 인공지능과 요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대화형 내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 결정적인 질적 차이랄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알파고라는 것은 목적이 이렇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몇 개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룰이 딱 있으니까. 근데 대화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랑 또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굉장히 애매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복합적이죠? 네, 맞아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대화라는 게 굉장히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응용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둑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도 몰라요.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둑이라는 것 자체는 알지만 바둑을 못 두든지 아니면 두더라도 굉장히 아마추어 레벨에서 두는데, 대화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스킬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용이 훨씬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모든 사람한테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둑 하나만 잘 두는 거에서 이제는 뭐든지 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뭐든지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그렇죠. 네. 범위가 그런 넓어진. 기술.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처럼 뭐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고 네. 뭐 뭐를 보물 주제로 시를 한 편 써봐. 그럼 시도 쓰고 뭐 요즘 대학생들은 그걸로 레포트도 쓴다 그러고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좋게 말하면, 좋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활에서 언어를 통해서 하는 많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다. 레포트 쓰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이제 뭐 그 학생들이 레포트를 쓰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글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그걸 빨리 해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모르는 걸 검색해 물어보는 거는 인터넷 시대에 정말 우리 생활에 진일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이거 보니까 검색은 뭘 물어보면 그에 관련된 자료만 쭉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거였다면 최근에 이 발표되는 것들은 검색을 통해서 그걸 스스로 뭔가 하나의 창작물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생겼더라고요. 네. 이게 네.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서 생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단순히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내뱉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문단 3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종합해서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의인화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계산을 잘 해서 그렇죠. 짧게 만들기도 하고 길게 만들기도 하고 뭐 영어로 만들기도 하고 한국어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네. 그 많은 능력은 사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많은 계산을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으면 뭐 오늘 나는 영화관에 가서 어떤 영화를 봤다. 그래서 감독이 매우 훌륭했다. 혹은 어떤 배우가 매우 훌륭했다. 그러면은 그 영화라는 단어하고 배우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랑 배우가 같이 나오는 문장이 100억 개가 있다. 나에게 데이터로. 그러면은 그 100억 개에서 학습을 하면서 그럼 영화, 배우 그러면 다른 거는 또 뭐가 나오지? 카메라, 액션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상상하고라고 표현하는데 인공지능은 철저히 검색하고 계산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검색과 계산으로 창작이 가능하다. 네, 네. 요새는 그림도 그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도 똑같이 뭐 안성기라는 배우 이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사진들을 수많은 뭐 몇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이 사람이 안성기 배우다 생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거 이제 사진과 같은 것이라면 네. 그게 아니라 미술 작품도 만들으라고 그러면 만든다면서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재밌어요. 그것도 뭐 달리도 있고 스테이블 디퓨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달에 간 곰인형을 그려달라. 사실 곰인형이 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물론 그걸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지만 이 AI도 달에 간 곰인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그래 달은 이렇게 생겼지 곰인형은 이렇게 생겼지 그럼 곰인형이 같다라는 것을 생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게다가 각종 그 화가들의 맞아요. 화풍을 흉내내서 네네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애니메이션처럼 조합만 해놓은 게 아니라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네. 심지어는 무슨 미술 대회 상도 탔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정말 상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 어떤 명령을 내렸더니 공부한 거 가지고 공부라기보다는 그걸 검색을 해서 그다음에 또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조물 같은 창작 형태까지로 만들어내더라. 네. 그게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냥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뭐 판례문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사실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점도 있고 동시에 이거 굉장히 괜찮다. 나의 일을 덜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무서운 점은 뭡니까? 무서운 점 많죠. 뭐 단순하게는 사기를 이제 우리 보이스 피싱 같은 것을 내가 쓰는 말투로 어투로 뭔가 문자를 써서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페이크 뉴스 같은 이게 가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의 경우에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그게 다양한 어투로 다양한 길이로 나오면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나쁜 의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제 필요 없어질까 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까 봐. 네, 네. 내가 하는 거를 얘가 대신할 수 있네? 그러면은 내 직장은 어떻게 되지? 그렇죠. 나는 실업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또 뭐 언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그림도 그리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얘는 더 빨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학교 강의하시잖아요. 네. AI한테 시키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강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단순히 지식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식만으로 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책을 읽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서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섞인 뭔가 흥분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인간다움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인간다움이 들어가야 그렇죠. 네, 뭔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을 대체하는 거는 뭐 좀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각종의 일의 영역에서 활용하는 데는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 도움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거죠. 네네. 이미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전화하면은 AI가 상담원 대신에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대화 언어 모델의 시초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담원들이 힘들고 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그렇죠.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더 빠르면 그걸 선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를 아직은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쓰여가면서 그러니까 연구자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숙제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술을 써야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도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든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아주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화제가 된 이후에 후속해서 나오는 보도들 이런 걸 보니까 기업체들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업체 내에서 활용하자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네. 어떤 회사는 이건 아예 쓰지 말자 이런 회사도 있다고 그러고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나 봤더니 뭐 특정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많이 입력을 한 후에 네. 이걸 잘 조합해서 무슨 PPT로 만들어줘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기업의 기밀을 송두리째 그 네. 회사들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 점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게 한 가지 예인 거고요. 사실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 생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말씀하신 게 이제 정보 보안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 아니면 기업의 비밀, 뭐 국가의 비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챗GPT를 써보자라고 했더니 뭐 우리나라 기업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가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의 개인 정보도 다 어딘가로 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보안 쪽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많이 우리가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도 사실 다양하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사용자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편향된 정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뭐 휠체어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맞춰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답변에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단어는 조금 비하 혹은 혐오를 일으키는 단어일 수 있고 저런 건 아닐 수 있고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하죠.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세상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기 때문에 널려 있는 데이터 중에는 특정 좀 비하, 혐오, 또 정치적 편향 네. 이런 게 들어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소셜 미디어에서 사실 혐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캐주얼하게 쓰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할 데이터를 고를 때 이 방대한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자료 중에서 어떤 거는 괜찮다, 이거는 써도 된다. 예. 어떤 거는 쓰면 안 된다. 여기는 조금 이제 비하하는 발언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 거를 골라내는, 그러니까 큐레이션이죠. 그 학습 데이터 큐레이션에 사실 굉장한 노력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런 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다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특정 사이트는 안 쓰고 뭐 특정 커뮤니티는 안 쓰고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아닌 곳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그런 혐오 발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큐레이션을 열심히 하고 필터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 모델들이 잘못된 혹은 좀 편향된 혹은 혐오 발언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로 알겠습니다. 네. 많은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학습시킬수록 성과가 좋기 때문에 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정보 보안의 문제. 네. 이게 첫 번째라면 기존에 널린 많은 데이터를 공부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편향성이나 혐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 네. 방지할 거냐.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과제다. 맞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런 골치 아픈 숙제가? 또 하나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미국 중심적이라는 아, 네, 제가 뭐 특별히 미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이죠, 뭐 영국, 독일 그런 주로 영어를 쓰는. 네, 그렇죠. 맞아요. 영어를 쓰면서 이런 IT 대기업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쏠려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기술이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만 달리는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의 좋은 점을 그 사람들만 얻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뒤처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I의 경우도 사실은 이 격차가 그렇죠.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작년 말부터 화제가 돼서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제일 먼저 해본 게 정관용이 누구야? 딱 물어봤거든요. 네. 모르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예이긴 한데 이순신 장군을 그려달라라고 그렇죠. 하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처럼 그려요. 그만큼 우리나라 한국이 예전 뭐 조선 시대 그런 문화적인 다양한 뭐 그림이 됐든 글이 됐든 그런 정보를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주로 한국 기업들이 네. 빨리 좀 서둘러서 이런 대화형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훨씬 맞습니다. 좀 좋아지겠죠?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고
한 가지 문제는 근데 이제 영어는 사실 영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죠. 네, 너무 많아요. 10배, 100배, 1000배 그런 식으로 많아서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거 그거 뭐 정부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게 인간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 지금 이제 대학에서 레포트 숙제를 냈더니 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부도 안 하고 해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등수가 높았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네. 또 조금 아까 우리 얘기 잠깐 한 것처럼 미술 작품을 그렸는데 AI가 그렸대. 네. 이거 상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창작물과 AI가 만들어낸 물건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돼. 네. 이런 문제들은요.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본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그거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은 단순히 이걸 그려줘 그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있고 뭔가 깊은 인사이트가 있고 아니면은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게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걸 실제로 글로 써낸다든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그거는 인공지능이 하고 그렇게 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리는 능력. 네, 맞습니다. 그게 사람이 갖춰야 할 능력인 거죠. 네, 네. 그리고 깊이 있는 생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은 계산을 하고. Can you tell me what to have and what to hold? If you never take the way on your own, we will deliver once we know where to fall. We are made of our longest days. We are falling but not alone. We will take the best parts of ourselves and make them gold. We are made of our smallest thoughts. We are breathing and letting go. We will take the best parts of ourselves and make them gold. 알파고와의 결정적 차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아직 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버전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뭐 윤리적인 이슈라든지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결하는 모델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 사실 제가 언급을 아직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다음 단계를 하는 거는 효율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거대한 모델로 가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아 맞아, 네. 맞아. 이거 뭐 하나 학습하는데 뭐 얼마나 무슨 뭐 비행기가 뭐 여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왕복 정도의 이제 탄소를 배출한다. 예,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 그다음에 이제 돈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그걸 이 기업에서도 만들고 저 기업에서도 만들고 이 대학에서도 연구하고 여기에서도 연구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 모이면 환경에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죠.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비유가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께 코스타리카 인구 2위 도시 이름 아세요? 그러면 모르죠. 네.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몰라요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한테 그걸 물어보면 전기를 막 써서 돌린 다음에 몰라요 이런데요. 아,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의 효율성.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아니라 AGI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건 뭡니까? AGI는? 네. I에다가 general을 붙여서 정말 더 범용적인 모든 걸 할 수 있는 AI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챗GPT는 대화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대화하는 거 말고도 뭐 다양하게 하잖아요. 뭐 요리도 하고, 뭐 바둑을 둘 수도 있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수다도 떨고, 그러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이 지능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나오나요? 언젠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지금 AI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커먼 센스 같은 이제 상식이 없다라는 거, 아니면은 리즈닝,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논리적 논리적으로 추론, 네,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추론하는 것, 아니면은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이라 그럴까, 그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예. AI가 AGI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한테 굉장히, 아까도 이제 뭐 본능 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람한테 너무 당연한 것들이 AI한테는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요거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떨어진다라는 거. 물컵을 더 밀으면 책상 밑으로 떨어진다. 네. 사람이 뭔가 이성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뭐 부모 자식 간에는 굉장히 그런 끈끈한 사랑과 뭐 책임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챗GPT 같은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런 본능적인 거, 너무 당연한 것들은 데이터에 남지 않아서 사실 AI는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거는 데이터로 안 남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걔들은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걸 모르는군요. 네, 네.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렇죠. 얼굴 표정을 읽고서 감정을 안다든지 그런 것들은 비교적 쉬운 거니까 사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걸을까, 뭐 이 물리 법칙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할까, 그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정말 그 AGI 그런 게 그 보편화되면 우리가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사람과 감정적으로까지 교감하는 로봇, 네. 이런 게 곧 나오겠군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곧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뭐 1, 20년일지 어떨지는 모르는 거죠. 네, 100% 자동으로 하는 AI는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사람이 쓰면서 이거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얘가 감정을 읽긴 하지만 100%는 아니니까 얘가 잘 못 읽을 때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감정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그냥 곁에 두고 비서처럼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예. AI 로봇은 뭐 그리 멀지 않았다. 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정말 사람들 일자리가 많이 줄겠네요.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져야 되겠군요. 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생산성을 2배를 늘릴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러면 8시간 지금 일하는데 4시간만 일해도 똑같은 아웃풋을 낼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럼 AI를 쓰면은 우리가 적은 사람으로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할 수 있을까?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AI 시대의 미래가 밝은지 조금 이 일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고민해야 되겠군요.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우리가 챗GPT 그 전에 알파고 그런 걸 봤지만, 다음에 어떤 기술이 나올지 사실 전문가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내가 그러면은 이 직업 말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예, 그게 어렵죠. 알겠습니다.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연구원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롭게 이걸 만든 이유가 뭐죠? 인공지능 연구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전산학부, 그 다음에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고, 그렇게 좀 몇 개의 학과에서만 했었는데, 요새는 사실 카이스트의 경우 인공지능 연구를 안 하는 학과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화공에서도 하고, 다 활용해야 되니까. 뭐 사회과학 쪽에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많은 영역의 인공지능 연구를 좀 아우르는 그런 연구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원은 주로 어떤 연구들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육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 챗GPT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아직까지도 초중고 교육 뭐 이렇게 앉아서 뭐 문제 풀고 뭐
선생님이 뭐 30명 이렇게 그게 아니지 않을까. 전혀 달라야죠. 네.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그렇죠.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을 하고 아니면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뭔가 지금 예를 들면 수학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얘는 뭐 공룡에 대해서 좋아하면 그런 식에서 방정식을 풀고 다른 예, 아니면은 자기가 그때 호기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의 하나는 혁신. 네, 예. 네, 교육의 혁신.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 사실 사회의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다고 주장을 저희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더 좀 나쁘게 하지 않을까 격차. 그러니까 아까는 뭐 미국과 뭐 한국 그런 차이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이제 사회적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적인 것도 있고, 뭐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뭐 장애 여부나 그런 것들이 이 기술이 사실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문할 때 보면 키오스크로 다 가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고. 그렇죠. 그럼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법으로 뭔가 레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면 그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회과학, 법학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그뿐 아니라 잠깐 아까 언급하셨던 가짜뉴스 네. 판별 알고리즘 개발도 하셨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고 아, 네네.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연구도 하셨다고 봤어요.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다크한 사이드를 좀 저희가 보면서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고 좀 예방을 하고 없애자 나중에는 그런 거라서 저희가 혐오 표현은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혐오 표현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혐오 표현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거를 이제 다양한 언어를 비교하면서 한국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편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거를 보고 이 기술이 나중에는 사실 지금 언어 모델이 많이 쓰이는 게 또 번역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영어, 한국어 번역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번역 자체는 잘 되지만 이런 뭐 편향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완전히 번역이 잘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는 혐오인데 이쪽으로 가니까는 혐오가 아니라고 하고 사실 그 문화적 차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혐오 표현 같은 걸 걸러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혐오 표현을 걸러내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가짜뉴스 판별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가짜뉴스인지 그 진짜 뉴스인지 바로바로 딱 답이 나옵니까? 아,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거는 사실 그거보다는 가짜 뉴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아닌데? 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뭘 누른다든지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한데 근데 이제 그 신고하는 패턴을 보면 뭐 굉장히 그냥 신고 한 번 들어온 것도 있고 100번 들어온 것도 있고 그게 얼마나 빨리 어떤 사람들이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좀 가짜인 것 같다. 그런 식의 알고리즘. 아, 그런 방식으로 이건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밖에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더 있었습니까? 저희가 또 정치학자와 협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한 거긴 한데 법안이 있고 그 법안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로비가 화법이니까 로비를 하잖아요. 로비스트들이 법적으로 등록해서 하죠. 네, 다양한 기업과 이제 시민단체들이 로비를 하는데 법안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이랑 이 법안이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법안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 A가 여기에 로비를 했는데 여기는 안 했는데 이거는 법이 안 되고 이거는 나중에 법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얽히설키 되어 있는데 그 법안들을 비교를 하면서 이 법안이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다른 법안이랑 유사한가 안 한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기업이 여기에다 로비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있나 그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인공지능의 판별을 보면 이게
특정 로비 단체의 특정 활동이 어떤 입법으로 연결됐구나가 한눈에 보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그 사회 경제적 진보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네. 사실 뭐 민주주의나 그런 그러니까요. 네,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이나 이 큰 이익 단체들에선 싫어하겠는데요. 그런 연구를? 네, 그렇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정책 이슈들을 투명하게 다룰 수 있는 네. 이건 또 하나의 인공지능 활용법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받는다, 기업 활동에 도움받는다를 넘어서는 그런 연구로군요. 네. 네. 그래서 공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이 함께 연구원을 만들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급기야는 조선왕조실록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건 뭡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역사 문화 자료인데 이게 번역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몇십 년이 걸려요. 근데 이미 네. 그 현대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네, 않나요? 네, 인터넷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직도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고 사실 그 첫 번째 번역 작업이 제가 알기로 한 50년 전, 5, 60년 전에 이루어져서 그때랑 또 지금이랑 한국어도 다르고 그때는 달라졌죠. 이제 한자어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안 쓰니까 요새 저희나 더 젊은 친구들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네네. 그런데 그게 20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거를 영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예. 또 20년이 걸린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거를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달만, 1년도 안 걸리는데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이 됐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것만큼 완벽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구역이라고 부르는 이제 몇십 년 전에 한 번역이랑 그 신역이라고 부르는 요새 한 번역이 이제 조금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기계 번역으로 한 게 지금 신역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해준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번역하는 거를 활용해서 네, 그걸 활용해서 사람이 하면 맞습니다. 훨씬 네.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벌로 번역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틀린 부분 고치고 그러면은 20년 예상했던 게 예를 들면 뭐 3년 예. 그런 식으로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근데 몇 개월 만에 해내셨다고? 네,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 모아서 모델 만들고 그런 게 뭐 한 6개월에서 그 정도 걸렸어요. 그래요? 20년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던 그 사업 부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거기서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또 아마도 이거를 우리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이걸 도움을 받아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우리 교수님 개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고등학생 때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 나사 네. 거기서 인턴 생활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 기구에 인턴을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이게 과학기술 쪽에 다양성을 좀 확보하자라는 이제 미국 정부의 뭔가 프로젝트였겠죠. 그래서 이 나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여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을 인턴으로 뽑은 거예요. 일부러 네, 여성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을 네, 해서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과학 기술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여름 동안 이제 연구를 시키고 뭐 예. 연구나 뭐 뭔가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게 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나 보죠? 네. 그 가서 인턴으로 뭘 하셨어요? 제가 그때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80년대 일이에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래서
이메일 우리가 지금 매일 쓰는 네네. 이메일을 그때 막 시작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이메일을 써서 그걸로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사용하게 과학자들이 사용하게 도와주는 것을 하나 했고, 예, 예. 그다음에는 연구 이제 보조군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맞습니다. 연구 보조. 그래도 예. 그때 그 경험이 결국은 연구자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연구자들이 뭘 하는지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뭐다 뭐 그런 것도 보고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학을 전공하셨고 네. 지금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학회에서 학술위원장 맡으셨고 이제 조직위원장 맡으셨고 네. 그 얘기는 우리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한국이 아마도 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대학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논문도 내고 있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도 많은 참여가 있고, 예. 학술위원회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계 몇 위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뭐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적어도 10위 안에는 거의 항상 드는 것 같고, 뭐 어쩔 때는 뭐 한 6위다, 뭐 5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단순히 얼마나 많이 논문이 나오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미국, 중국이 있으니까 예, 예.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만으로도 좀 밀리기는 한데 이 논문의 이제 질적인 수준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네. 인공지능으로 특화된 기업으로 돈을 막 버는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이게.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이제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교육 쪽도 있고, 뭐 반도체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 의료 뭐 영상이라든지, 뭐 판독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이제 곧 유니콘이 나오기를 네. 기대해 봐야죠. 네.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다양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아시아의 좀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한테 많은 베네핏을 주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런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기술에 어떻게 넣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연구, 이 말씀이 저는 아주 가슴에 꼭 꽂히는군요. 꼭 잘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